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중동에서 긴장이 올라가면 꼭 등장하는 말이야.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아? 그냥 바다에 있는 좁은 길 하나 아닌가 싶은데 말이야.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꽤 중요한 곳이야. 만약 이 바닷길이 딱 일주일만 막혀도 세계 경제가 꽤 크게 흔들릴 수 있어. 기름값이 조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국제 유가가 확 뛰고 물류비가 올라가고 심하면 세계 경제 분위기까지 흔들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여기는 세계 경제의 급소 같은 곳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 뉴스에서 중동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이름, 호르무즈 해협.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선 위치부터 한번 보자.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에 있는 바닷길이야. 조금 쉽게 설명해보면 중동에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가 있어.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이 거의 다 이 주변에 모여있는 곳이야. 그런데 이 페르시아만이 그냥 넓게 열린 바다가 아니라 약간 막다른 골목 같은 바다야. 그리고 그 골목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야. 북쪽에는 이란이 있고 남쪽에는 오만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있어.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 바로 석유야. 이 해협 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가장 좁은 곳이 약 33km 정도 돼. 생각보다 꽤 좁지? 그런데 실제로 큰 유조선들이 다니는 길은 이보다 더 좁아.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 항로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이 생각보다 엄청 좁은 곳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왜 중요하냐?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석유 때문이야.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중동이잖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 말이야. 그런데 이 나라들이 생산한 석유가 세계로 나가려면 대부분 배를 타고 나가야 해. 문제는 여기서 생겨. 이 석유들이 바다로 나가서 세계로 가려면 거의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야. 얼마나 많이 지나가냐면 하루에 약 2천만 배럴 정도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석유의 약 30% 정도가 이 길을 지나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에서 배로 이동하는 석유 4통 중 한 통은 여기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경제 뉴스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종종 이렇게 불러. 세계 경제의 기름줄. 진짜 딱 맞는 표현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아니 그럼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다른 길이 거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페르시아만 자체가 막다른 바다거든.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 같은 산유국들이 대부분 이 안쪽에 있어. 그러니까 석유를 배에 실으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물론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쪽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있고 UAE도 일부 파이프라인이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 석유 수출을 대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그러니까 만약 이 해협이 막히면 사실상 우회로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같이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 바로 이란이야. 뉴스에서 이런 말 많이 봤을 거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했다. 왜 항상 이란이 등장할까?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 지리 때문이야.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이 바로 이란이거든. 그리고 이란은 이 해협을 따라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군사적으로 보면 이란은 이 해협을 향해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고 기뢰를 깔 수도 있고 작은 고속정을 이용해서 선박을 위협할 수도 있어.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이란은 종종 이런 말을 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면 세계 에너지 시장이 긴장해.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가 사실상 세계 석유 공급을 건드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게 그냥 말뿐인 이야기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유조선을 둘러싼 충돌이 여러 번 있었어.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야. 이때 양쪽이 서로의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걸 유조선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 결과 유조선 보험료가 폭등하고 세계 유가가 크게 흔들렸어. 그리고 최근에도 중동 긴장이 올라갈 때마다 유조선 공격이나 해협 긴장이 뉴스에 등장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지. 만약 정말로 이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 그냥 기름값 조금 오르는 정도일까? 사실 영향은 그보다 훨씬 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유가 상승이야. 석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기 때문이야. 시장은 이런 상황에 굉장히 민감해. 석유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퍼지면 유가가 빠르게 뛰기 시작해. 그런데 석유 가격이 오르면 단순히 자동차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야. 석유는 플라스틱, 화학제품, 운송, 항공, 물류, 발전 같은 거의 모든 산업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유가가 크게 오르면 운송비 올라가고 기업 비용 올라가고 결국 물가도 올라가게 돼. 경제 뉴스에서 말하는 오일 쇼크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석유의 상당 부분은 아시아로 향해. 중국, 일본, 한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이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럽이나 미국보다 아시아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사실 이 문제는 한국하고도 꽤 가까운 이야기야. 왜냐하면 한국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거든. 특히 석유는 수입의 60-70% 정도가 중동에서 와.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UAE 같은 나라들이지.
그리고 이 석유들은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한국으로 와. 그러니까 이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 에너지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또 하나 있어. 한국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잖아. 정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같은 산업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 그래서 유가가 크게 오르면 기업 생산비도 올라가고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국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한국 경제에도 꽤 중요한 변수인 거지. 그래서 이 해협에는 항상 강대국 해군이 있어. 특히 미국 해군이야. 미국은 중동에 제호함대를 두고 있는데 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해협이 막히면 문제는 중동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 문제로 번지기 때문이야. 자, 정리해보자. 호르무즈 해협은 폭으로 보면 약 33km 정도 되는 좁은 바닷길이야. 그런데 이곳을 통해 세계 석유 해상 운송의 약 30%가 지나가. 중동 석유가 세계로 나가는 핵심 통로인 거지. 그래서 중동 긴장이 올라갈 때마다 뉴스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이 말이 나오면 세계 에너지 시장과 국제 유가가 긴장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세계 경제의 기름줄 이야기구나. 오늘 이야기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다음에도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서 같이 이야기